예,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장입니다. 현재 주로 이제 만성과로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만성과로 기준이 그동안에 수많은 전문가와 노사와의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분이 계셨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정부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제 2월 달에 산재 이 과장으로 와서 질병과 관련해서 산재보험에서 철학적인 부분이 크게 세 가지 부분에 갈려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을 어디까지 하고 있느냐, 질병을 어떤 시각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산재 환자를 어느 만큼 치료를 해주고 있는 세 가지를 보면 그 나라의 사회 수준을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엄상 질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철학과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업무상 질병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실태를 봤습니다. 다양한 내부의 실태 조사 내용,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가, 외부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판정하는 절차, 법령 인정 기준을 봤는데 크게 세 가지를 의문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대한 게 과연 이게 성격이 뭘까? 근데 이 성격에 대해서 처인 내용은 아니고 판례가 여전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쉽게 말하면 업무상 질병은 굉장히 파악하기 힘듭니다.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신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러이런 정도 선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넘어가면 크게 문제가 없는 한, 반증이 없는 한 인정을 해주고, 그걸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의학적이나 아니면 상당한 인가 있으면 인정을 해주라, 이런 뜻인데, 실제로 가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인정 기준이 일종의 가이드라인 뜻이죠. 그걸 넘어가면 인정해주고 안 넘어가면 인정 안 해주고, 소위 전문가마저도 이것을 인정 기준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구나. 그게 아닌데, 두 번째로 이제 해석되는 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그러면 판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판정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막 논쟁을 하다가 만성과로 관련해서 결국은 근로시간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을 못 하겠지만, 이게 상당한 잘못된 인식과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 뭐냐면, 이게 당사자주의냐 평균주의냐 관련해서 이게 논란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왜 논란이 되는가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이 돼 있거든요. 당사자주의를 하라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예를 들면 저와 제 집사람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집사람한테 스트레스고, 집사람한테 스트레스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판정을 하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불인정이 되는 거고, 반대로 보면 제가 불인정이 되는 경우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행령에 기준을 정해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의학적 판단을 해라. 더 나가서 그 사람의 개인 성격까지 고려를 해서 100%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성격 부분을 고려를 해서 판단해라고 분명히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람의 성격, 완벽한 사람, 좀 소심한 거나 대인관계가 조금 약하거나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정확하게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해석, 적용, 그리고 실제로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세부적인 내용 자료를 참고를 드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법령에서 보면 노출량, 노출 시간, 노출 기준 등을 쭉 해놓은 시행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음성 낙점 같은 경우에 85데시벨 이상 3년 연속음으로 3년 이상 노출된다. 그러면 아까 이제 누구의 말씀하셨처럼 그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인정해 주란 뜻입니다. 이 얘기 하지 말고. 그러면 의학적인 영역은 뭐냐면은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불승인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의사들이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관계를 판단을 승인을 해주고, 넘어가면 설령 엄밀하게 들어가서 부정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사회적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학적 영역이 아니고 행정 영역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라는 뜻인데,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 앞으로 추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한 가지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그 근로시간 부분인데요. 다들 이제 근로시간 부분을 접근하는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인정 기준에 보면 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업무시간입니다. 근로시간이라는 표현은 근로기준법에서 무노동 무임금을 하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생산직을 하는 입장에서 하루에 9시 퇴근해서 6시 퇴근하면 9시간이잖아요. 그럼 휴게 시간이 빠집니다. 그러면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빠지면 바로 휴식이지만 감독 노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휴식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점심 먹기 1시간 전에 상사한테 엄청 혼났는데 점심시간에 머리가 리셋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해서 근로시간이 아닌 업무시간을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근로시간과 다르게 접근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무 형태에 대해서 그 부분도 고려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이 추정의 원칙을 명확하게 시행을 해 나가고 이제 만성 과로 기준에 대해서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처럼 개선의 필요성과 개선의 방향은 분명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자문위원회에서 올해의 저희 의학자문 논의 주제가 뇌심혈관 질환이고 가장 핵심이 이제 만성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논의가 되면 저희들이 12월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현재 만성 과로 기준에 나오고 있는 고시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이제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게 이제 그 부상이나 질병에서 사망하지 않는 부분 보신 그런 제의자분들은 이제 저희 제시 조사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그 판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기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나는 그때 상황이 이랬다. 이런 억울함이 있었다. 이런 걸 호소할 수가 있는데 사망하신 분들은 그럴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을 다 남길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처했던 상황을 정확하게 관련 전문가한테 주장을 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해 준 방법이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와 그리고 역학조사의 내용인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상당 부분 정보를 제공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심사 과정이나 소송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권리 구제를 못 받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영업비밀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만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남용되지 않도록 영업비밀은 최대한 사전 심사받도록 하고 영업비밀이 아닌 부분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재조사자가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자금 제공을 해서 소송이라든지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진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만성 과로 기준이었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정신질환 자살 부분은 조금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냐면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의학자문위원회 논의 일정을 보면 올해는 근골이고 그러니까 내심이고 내년에 근골 그리고 2019년에는 정신질환 2020년에는 작업 형태와 작업 시간과 업무 연관성 이래서 계속 3, 4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제시 조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전문가들을 보고 있는지 그 내용을 토대로 기준을 그러니까 현행 인정 기준을 계속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올해는 저희가 그 정신질환 자살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많이 인정해주고 있고 접근하기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일본, 대만이어서요. 일본, 대만에 대해서 올해 해외 사례를 통해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정신질환 자살에 대해서 인정 기준과 재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으며 소송에서는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나를 분석을 해서 2019년도에 의학자문위에 논의를 하면 그 이후에 정신질환과 자살에 대한 그 개선 부분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만성과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진행되고 있어서 올 연말 내년 초에 저희들이 현재 그 기준을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고 그리고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연구 영역을 병행을 해서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